또 왔습니다. 화요일. 화요 모닝어반 특별기회 네 번째 교촌교 시간. 자, 근데 교촌교에서 바라보는 우리 반죽교가 있어요. 그래서 반죽교를 그리면서 우리 저기 선생님 건너오시네. 자, 은주쌤. 자, 오늘은 어떤 모습을 그릴까,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까, 저의 다양한 모습 중에서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선생님들께 다양한 모습들을 그리는 모습들을 보여드릴 때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수업 준비를 어떻게 해서 보여드려야지라는 것도 물론 좋고 중요할 수도 있는데 오늘 와가지고 고민하는 모습 아니면 선생님들이 앉아서 그리려고 할 때 내가 계획지 않은 것을 그리는 모습. 저는 아까 위에 가서 내려보는 모습을 할까 해서 위에 있다가 선생님들이 아래에 있는 사진 보고 왔는데 그림을 그릴 때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리 계획되지 않은 것을 내가 해볼 수 있는 용기. 지금은 종이는 하나 붙여왔는데 뭐를 해보여드릴까 하다가 여기 앉으니까 오늘은 정말로 간략하게 스케치를 하면서 가볍게 가는 거. 채색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듯이 그냥 가벼운 느낌의 맑은 느낌, 그것을 보여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가 그릴 때 구도 잡고 그 다음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위치 잡은 거 가지고 또 연필로 스케치하고 막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쳤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은 펜으로 직접 그리고 하다 마른 듯이 느낌을 주면서 가볍게 어디 무슨 잡지나 어떤 광고지 같은데 아래쪽에 살짝 나오는 그런 그림들 있죠. 그런 걸 보통 일러스트 그림이라고도 하는데 가볍게 슬쩍 가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림을 그리려면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린다고 했을 때는 스케치가 너무 자세하면 묘사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묘사하는 마음 말고 가볍게라는 것은 스케치도 편하면서 조금 자세하지 않게 하는 것들이 좋아요. 자, 뒤에 있는 건물이 한옥하고 참 안 어울리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 모습에서는 같이 넣어줘야지 허전하지도 않을 것 같고 어색하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있어요. 저기 뒤에 있는 아파트도 살짝 있지요. 얘를 뒤에 있는데 자세하게 그려져 버리면 앞에 있는 게 조금 더 세세해져야 되기 때문에 뒤에는 더 간략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까지가 참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다리를 보면 가운데 이렇게 우뚝 솟아있는 느낌처럼 이렇게 있는데 이제 바람막이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사실상은 저 부분이 조금 이쁘진 않지만 그래도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어떨 때는 그런 거 빼줘도 돼요 막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빼도 돼요라는 게 아무거나 빼버리면 허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 특징을 살리려면 넣을 거 넣어주고 간략하게 할 거 간략하게 하고. 자, 지금 이 길인데 쭉 뻗어 있어요. 우리가 소실점으로 보이는 위치에 따라서 강박으로 되고 멀어지고 이런 구도가 있는데 일부러 이거는 극대화한 거예요. 더 멀어져 보이게 여기를 확장을 했고 그 다음에 좁아지게끔 길쭉한 이 가로 그림이라서 지금 그 구도를 조금 다르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일부러 더 확 해가지고 그림에다가는 강조하고 생략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었죠. 이럴 때 이제 강조해 주는 거고 밑에 재민천 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 풀들이 조금씩 있는데 풀을 많이 할 것이냐 돌을 많이 그릴 것이냐 그건 선택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흘러 가면서 여기에 높이를 잡으면서 가운데 있는 이렇게 선들이 있어요. 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준점으로 잡으면 그림을 그릴 때 조금 수월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가운데 이렇게 길쭉한 선과 그 다음에 멀어지는 선 이것을 잡고 작은 것들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잡아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런 선들도 중요할 텐데, 왜냐면 그 느낌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 뒤쪽에서 같이 가면서 흐려지는 것보다 이 다리를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가운데를 조금 더 진하고 나머지를 가면서 흐려질 거예요. 그런데 착착착착 하면서 다 점점 앞으로 갈수록 가깝지만 여기에 중심을 주니까 마이크도 갖고 왔는데 안 했네. 이렇게 가운데만 집중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중간에 한 번씩 멈춰가지고 다시 이어졌을 때 그것도 자연스럽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마이크 할까요, 선생님? 네, 잠깐 일시정지 한번 할까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편해졌네. 자, 뒤에 있는 건물들도 우리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뒤에 있어요 해서 스케치를 할 때 흐리게 할 수도 있고 펜 자체를 흐린 걸로 아예 처음부터 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그리다 보니까 위치가 바뀌었네. 제가 구도를 잡다 보면 이제 위치를 지금 연필로 하지 않고 펜으로 했으니까 지울 수가 없죠. 그런데 잔선을 많이 해서 크게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뭐 이제 펜을 두꺼운 걸로 하면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겠지만 적당히 그냥 뭐 큰 이상이 없겠다 하는 것들은 내가 이제 마음만 추스리시면 돼요. 그 과정들이 있었을 때 조금 더 부담이 덜 갈 수가 있어요. 창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그린다기보다 멀리 있으니까 조금 더 흐리고 하나는 네모가 흐트러져도 괜찮고 자 중간에는 기둥이 하나 있고 조명 같은 거가 있죠. 가로등 같은 거 있고 나무 있고 이게 제가 지금 간략하게 색칠을 한다고 그랬고 스케치도 정말로 정확하지 않게 하다 마른 느낌처럼 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못 참죠. 세세하게 하고 싶고 또 자세하게 하면서 형태를 잡아야 마음이 더 편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과정 말고 색깔을 칠한 다음에 다시 그 위에다가 있다가 펜으로 확 조금 진한 부분만 강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분위기만 잡을 수 있는 그림 오늘 이따가 아마 완성되었을 때 선생님 조금 색채는 비슷할 수 있는데 조금 느낌이 다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럴 때 보면 포인트 되는 색깔들이 있어요. 빨강이 이 건물이나 풍경 속에서 저기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약간의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줬을 때 그 느낌을 더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원색이 많이 없죠. 중앙분식 글씨 조금 있고 위에 이 푯말 그거 하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재미천을 몇 번 그려보니까 이 조명들이 이뻐요. 지금 불이 안 켜져 있어요. 안 켜져 있는데 그냥 이렇게 살짝 출렁이는 것들이 유일하게 이 그림 안에서 이 풍경 안에서는 전신주 같은 역할이 되더라고요. 근데 전신주가 여긴 다 없어요. 이 길가에는 골목 들어가면 전신주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젊은천을 그릴 때는 이 출렁이는 율동적인 그런 동적인 느낌들이 이 부분에서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풀이 많은데 재민천은 다리잖아요. 다리니까 무채색이 조금 더 있어졌을 때 그 느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결에서는 또 자연스러운 자연의 느낌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기둥에다가 풀이 많긴 한데 너무 많이 안 해주고 조금씩만 해줬을 때 그 길가를 조금 더 표현하기가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자 가운데 있는 징검다리 같은 거가 있어요. 이쪽에는 그게 또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거를 조금 해주시면 이쁘고 아기자기한 맛이 있을 것 같고 자 지금 꼭 하다 마른 것 같거든요. 그죠? 네, 이 정도에서 색깔을 칠해 보려고 해요. 우리 선생님들은 조금 평상시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 그림이 뭐야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자 이것도 보세요. 이게 선인데 이게 그냥 그 가로등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살짝만 해줘도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채색 들어가겠습니다. 채색을 들어가는데 하늘이 흐려지고 있어요. 흐려지는데 지금 건물을 그냥 넘쳐버렸어요. 넘쳐버리고 하늘을 칠하는데 어떤 색으로 칠할까? 오늘의 하늘은 흐리니까 약간 우중충하게. 우리가 스케치를 할 때 그거에 맞춰서 색깔을 칠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이렇게 있는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표현을 해보는 용기. 그죠? 자, 지금 멀리 있는 산인데 산의 모양을 똑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산이다 라는 느낌으로 위에다 살짝 적고, 건물을 좀 넘쳤는데 그러면 어때? 이런 마음을 조금씩 더 가지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더 표현을 보여드렸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살짝씩 스쳐 지나가는 듯이 물감을 치고 있어요. 칠한다가 아니라 친대. 그거는 제가 말의 표현으로서 속도를 얘기를 한 거고, 가볍게 하세요 라는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다 말한 것처럼 이래도 저 뒤에 건물이 있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그림의 구도상으로 지금 위에 쪽을 많이 했으니까 위에 종이가 볼록 나왔어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림 안에서 종이 안에서 밸런스 맞추기. 그러면 위에 했으니까 밑에 쪽,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종이에 적셔 있는 게 고루고루 되면서 또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그림을 그릴 때 유용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길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쪽으로 오면서 쭉 내려줬어요. 그리고 갈라졌지요. 땅은 딱딱한 것, 부드럽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리는 과정조차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자, 여기도 보면 어디가 어디였더라. 자, 여기쯤인가 보다. 슬쩍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림 그릴 때 너무 자세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자세해도 좋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김용주 스타일은 어때? 그거는 누구한테나 말씀하셔도 되는 게 물맛 좋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분은 이렇게 해서 이런 색상으로 이렇게 그려 이런 거보다는 물을 가지고 잘 다루셔 이렇게 한다거나 하면 조금 저 존칭해졌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조금 광대할 수도 있고 포괄적으로 얘기하셔도 돼요. 왜냐면 그릴 때마다 그림 스타일을 다르게 하고 싶으니까 제가 선생님들 시연할 때도 어떨 때는 연필로 드로잉해서 보여드리고 어떨 때는 조금 번짐 위주로 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자, 지금은 다 이어서 선생님 평상시에 보세요. 선생님 제가 반사광을 좀 강조하니까 반사광을 넣어가지고 위에는 밝게 하고 중간 톤 넣고 막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뚝뚝뚝 끊었어요. 오늘은 가볍게 스쳐가는 듯이 색감 칠하기라는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면이고 이건 선이에요. 점선면이 그냥 들어가면 벌써 땅이고 풀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생략하는 방법도 되고 가볍게 그린다는 거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풀이 착착착 여기는 더 많아 이거 다 생각하면 못 그려요. 부담된다는 거고, 그림을 그릴 때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양, 할 수 있는 만큼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이죠. 물인데 황토빛이에요. 지금 땅이 너무 맑아가지고. 그런데 물이 맑으니까 황토빛인데 그렇게 하면 땅하고 헷갈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일부러 조금 다르게 물이다라는 거, 물의 그냥 그 맑음을 표현하는 거로서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도 재민천의 물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지금 여기는 땅인데 아까하고 비슷하게 했는데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물로 풀어주기. 그리고 중간에 얘는 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결 무늬처럼 살살살살 흔들면서 표현해주기. 이렇게 하시면서 물의 효과를 보시는 거예요. 여기는 물이 뚝 떨어져가지고 물이 좀 더 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일부러 과장했어요. 여기다가는 풀을 조금 있다가 심어줄 수가 있거든요.
심어줄 때 여기는 좀 포인트가 되면 좋겠다. 포인트라는 것은 강조가 되는 거. 이게 지금 제가 촥촥 했죠. 엄청 멋있죠? 네. 이게 필력이라는 거예요. 필력. 필력은 붓끝을 가지고 붓끝을 가지고 힘 조절을 하는 것인데 물감량을 적절하게 쓴다는데 적절한 게 본인 스스로 알아줘야 돼요. 물감을 덩어리로 한다고 하면 여기에 안 젖어 있으면 그냥 떡갱이가 돼버려요. 떡갱이. 그런데 젖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고 젖어 있을 때 조금 말랐을 때 조금 그 다음에 힘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오래된 숙련된 느낌이 되는 거고요. 난 안 돼. 시간이 쌓이면 돼요. 시간만 쌓이면 안 되고 내가 종이 위에서 얼마만큼 놀아줬느냐 그런 것들이 뭐 장기간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을 때라는 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갈라지고 있고 막 이렇게 조금 으깨지기도 하고 놀아주는 것처럼 했을 때 그림을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들이 이런 거가 있구나. 어렵지만 해보고 싶은 것 그리고 나를 설레게 만드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스케치가 흐리니까 색칠하면서도 저기가 어딘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구도로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따가 쭉 다 하고 나서 제가 군데군데 펜으로 마른 다음에 다시 한 번씩 할 거예요. 지금은 색채로서 표현을 나눈다. 색감을 나누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가볍게 색을 입혀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돌이에요. 돌이고 여기도 돌인데 뚝뚝 끊어주면서 실제 돌들은 회색빛도 있고 흙도 섞여 있고 밤색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칠하고 나서 중간에다가 실제 모양이 저렇지 않더라도 그 느낌으로 돌이다 라는 표현만 해주셔도 나중에 이따가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좀 이따가 더 해야지 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빈틈이라는 걸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를 완성해가지고 엄청 잘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냥 끝인가? 여기서 더 해야 될 거는 같은데 이럴 수가 있거든요. 이 빈 공간을 조금씩 만들어 주시면 그 사이를 채우면서 조금씩 돌도 만들고 색감도 만들고 풀도 만들고 이럴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것도 하나의 팁이 되겠죠. 이제 스케치를 하실 때 자세하게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부드럽게 널널하게 스케치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조금 빈틈을 색칠할 때 남겨주시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여지와 공간을 만들어서 색칠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좀 아까 했던 거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진하거나 색감이 다르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물이 너무 많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올릴 때 흐려지는 게 아니라 색깔을 입히고 물감을 조금 더 입히면서 자세하게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큰 붓으로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작은 붓으로 세부 묘사하는 것처럼 들어갈게요. 자, 여기는 기와가 있었는데 하늘에서 다 내려왔네.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늘은 흐린 색이니까. 하늘을 하다가 보면 막 피해서 칠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넘쳐서 했을 때 어우러짐을 보면 이런 거를 전체적인 분위기와 통행감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도 자꾸 내려놓아야 되는 부분이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 안에서 수습을 한다는 마음처럼 잘못됐다라고 볼 수도 없고 이런 방법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알려드려도 막상 하면 또 달라져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경험이 남는 거죠. 지금 지붕하고 아랫부분이에요. 이렇게 슬쩍 하는 것도 많이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10가지를 알려드린다면 100가지를 해봤을 거예요. 그 몇 가지 숫자를 세보진 않겠지만 많이 그리면 그만큼 노하우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이제 알려드리고 제가 시연을 하면서도 제가 점점점 설레이는 제 자신을 느끼면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만큼 내가 놀았구나. 그림으로 많이 놀았구나. 생각이 들고 또 오늘은 어떤 걸 보여드릴까 말씀을 드릴까 오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노하우가 쌓이면 걱정할 게 없어요. 이참에 그냥 하지 뭐 이런 거야.
뭐 어때? 이거 가지고 때로는 우연한 걸 가지고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막 겁나가지고 휴지로 찍는 거 그런 거를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더 어색해져요. 자, 지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더 좋잖아요. 어우러지는 색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연의 색들하고 갈색하고 워낙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색들로서 조화를 이루는 것들이니까. 자, 여기를 보면은 축축축축 이런 것도 걱정하지 마셔도 돼요. 아유, 오늘 현장감 좋은데요. 자, 이거 봐. 지금 하면서 그냥 더 묻혀주자. 그럼 이제 세부 묘사가 살짝씩 되어가고 있고, 이거 보니까 좀 말러가네. 말러간 미선에 조금은 풀색을 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늘 되게 맑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게 이제 더 느껴지시죠? 자, 이렇게 할 때도 선으로 했다가 점으로 했다가 여기는 면으로 했다가 번짐으로 했다가 이게 이제 그 안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계속 손이 움직여져요. 그리고 이럴 때 빈 공간을 활용한다고 했죠? 빈 공간으로 여기는 선으로 쭉 남기면서 아, 요 밑에다가는 좀 풀을 심어줘야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조금 진한 것도 강량약, 중강량약 막 이런 것처럼 이것도 변화주기. 아, 붓을 가지고도 네 계속 지금 이제 이 부분은 되게 이쁘게 잘 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아까 얘기했던 이 선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보면 다 그리면 계단 같아질 수도 있고 모양이 어색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약간 갈라지는 것처럼 툭툭툭 했거든요.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물을 가지고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 인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조물, 인공물. 그런데 그림을 그리면서도 변화를 좀 주면 좋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갈색빛이거나 고동빛이거나 이렇거든요. 근데 저거를 너무 딱딱하게 만들지 마시고 살짝씩, 그리고 이럴 때도 뒤로 갈수록 조금만 해주면서 없어지기. 이런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앞에 있는 거 저 개수 막 어지럽잖아. 막 하기 싫어져. 근데 아, 요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면 선생님들이 보고 시도해 보시면 되죠. 이런 데다가 중간에 힘을 주면 아, 그림에다가 조금 힘을 주니까 인조물의 그런 강약을 조절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기는 이제 회색 톤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번짐보다는 얘는 아까 그 반죽교라고 했죠. 반죽교는 포인트가 돼야 된다는 것은 딱딱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딱딱해 보이게. 그래서 이럴 때는 선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쭉 이어서 반듯하게 색깔을 칠해주는 게 그 느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그 조건에 따라서 그림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는 거. 아, 여기는 물맛 좋으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번지게 할까? 이런 거보다는 이럴 때는 정확한 느낌처럼 살짝 포인트 잡아주기, 그리고 조금 진한 부분이 어딘가 봐서 확실하게 해주면 그 다리의 느낌, 딱 단단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위에 있는 것들은 이따가 지금 막 번질 수가 있어서 좀 이따 할 것이고, 제가 조금 이따가 마무리해 놓겠습니다.